소리 들리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최근에 LLM 돼갖고 인퍼런스 하는 그런 워크로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하는 논문을 좀 서치를 해보다가 발표된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브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게재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Serving Models Fast and Slow Optimizing Heterogeneous LLM Inferencing Workload at Scale 이라는 논문이고요. 키워드는 뭐 LLM, MLOps, 클라우드 컴퓨팅, 뭐 리소스 얼로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LLM 뭐 이거 인퍼런스가 뭐 특별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워크로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뭐 여기 있는 논문들은 다 제가 그 세미나 했던 논문들인데요. 뭐 구글 파일 시스템, 뭐 프레스토, 리얼타임, 뭐 우버의 뭐 인프라스트럭처, 뭐 코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 트래픽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되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이 데이터 플로우와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야 뭐 그런 것들을 다룬 논문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얘네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대용량의 트래픽을 얼마나 잘 핸들링을 하느냐 그런 것들 다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든가 온디맨드가 됐든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지 스케일링, 뭐 프로비저닝, 그리고 라우팅 로직, 뭐 다이나믹하게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하고 뭐 플렉시블하게 뭐 스케일 아웃인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메시지 QA와 프록시를 통해서 간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 그리고 뭐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좀 세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스케일링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레르닝 인퍼런스에서는 뭐 이런 것들보다가 조금 덜 복잡한 로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것과 워크로드를 먼저 데피니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데요. 러닝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 로직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운받고 뭐 올리고 또 올리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링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고요. 라우팅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뭐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갑니다. 기존의 리소스 알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CPU와 메모리를 활용을 하고 비교적 뭐 몇 분, 뭐 대규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몇 분 단위의 빠른 스케일링 그리고 또한 뭐 상대적으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PU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뭐 OS에 디펜던트 하거나 뭐 환경에 디펜던트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를 띄워놨었을 때 다른 서비스에 들어온 요청을 얘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터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게 LLM 같은 경우에는 GPU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고 슬로어 스케일링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에 달하는 그런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사실 라마 4.28B 하나 띄워놓으면은 라마 4.28B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들을 얘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패터빌리티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워크로드를 정의를 합니다.
LLM의 워크로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터랙티브 워크로드와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랙티브 워크로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LLM과 대화를 하는 그런 워크로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뭐 레이턴시 센시티브하고 리얼타임으로 처리돼야 하고 챗봇이라든가 뭐 실시간 번역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데일리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 시간대에 사용량이 증가하고 밤 시간대에 사용량이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여기에서 인터랙티브 워크로드의 매트릭은 이제 뭐 퍼스트 타임, 타임 투 퍼스트 토큰, 그러니까 토큰 제너레이션 해갖고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 모두 다 레이턴시가 되겠죠.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시에는 조금 영향을 덜 받지만 스루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트도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 리포지토리를 뭐 요약을 한다거나 요약해서 보고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제너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워크로드가 있다고 합니다. 패턴이 없고요. 그리고 별표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만 처리가 된다라고 워크로드를 그리고 이게 평일에는 사용량이 엄청나게 이거 파란색 선이 인터넷 워크로드거든요. 파란색 선이 있는 거 보시면은 주말에 없어요. 평일 낮 시간대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 여기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디파인을 합니다. 시스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GPU, 맨 하단에 GPU가 있고, 이 GPU 여러 개가 하나의 VM으로,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묶어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듭니다. 이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인스턴스 셋으로 만드는데요. 이 인스턴스 셋을 엔드포인트를 노출을 함으로써 그 모든 리퀘스트를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하나의 인스턴스 셋에는 이제 동일한 유형의 모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US 리전을 좀, US 리전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리전 간에서는 US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전 간의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50ms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마 3.18B, 라마 3.23B, 라마 2, 70B, 블룸 176B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모델마다 이제 인스턴트 셋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GPU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A180GB짜리 가정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TPS가 이제 VM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각이 성능보다 좋다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그 실제 이 구조를 제가 그냥 임의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요게 GPU 있고 VM 있고 요게 인스턴스가 묶어주고 이 인스턴스들을 묶어서 인스턴스 셋이 되겠습니다. VM이랑 인스턴스랑 이게 다르요. 여러 개가 하나의 LLM을 서빙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라마 3.18가 인스턴스가 두 개가 띄워져 있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인스턴스 셋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일로 어프로치와 이제 리티브 스케일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일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랙티브 워크로드에 세 개 인스턴스 할당하고 하나는 뭐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에다가 할당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개의 인스턴스를 묶어서 얘가 그걸 워크로드를 처리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가 한 번에 팡 처리하고 나면은 노인 시간이 유지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비싼 GPU 자원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하면 스케일업을 하겠다라는 어프로치인데요.
가지를 비교군으로 뒀습니다.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로드가 터지면은 이제 스케일 아웃 인 하는 거. 그러니까 70%가 평균 그 사용량 70% 넘어가면 스케일 업, 사용량이 30% 내려가면 스케일 다운 한다고 하고요. LTI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설명했었던 그 스케일링 로직, 옵티마이제이션 로직에 의해서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LTU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마이저가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 실제로 바로 그걸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리소스가 70% 초과할 때 트리거링을 해가지고 뭐 스케일 업하고 뭐 30%보다 내려가면은 스케일 다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LTU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저가 스케일 아웃인을 명령을 하고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는데 이제 스케일 아웃인을 할때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뮬레이터에다가 뭐 넣어갖고 학습을 시켰다, 튜닝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디플로이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90%가 500ms 이하, 그리고 2% 정도만 2.5초가 뭐 된다라고 하고요. LLM을 리디플로이먼트 할 때는 이제 만약에 같은 리전 안에 그 LLM 웨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10분이면은 그 스케일링이 되고 만약에 스케일링 이제 그 같은 리전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2시간을 이제 라고 합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리클레임을 해가지고 이거를 회수하는데 1분을 중앙값으로 두고 최대 5분 안에 끝나도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US 이스트, US 센트럴, US 웨스트 세 개의 클라이언트 리전을 가정을 했고요. 2024년 11월 달에 실제로 LLM 서빙하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이 이제 뭐냐면은 그 실제 그 LLM을 서빙에 들어온 토큰 수인데요. 여기 프롬프트 토큰이 인풋 토큰이 되겠고 아웃풋 토큰이 이제 나오는 토큰, 얘가 LLM이 뱉어낸 토큰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인풋 토큰은 1K 1000이 넘죠. 근데 아웃풋 토큰은 1000이 안 되죠. 이거를 뭐 가정을 했다고 하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 수를 지표로 두고 그리고 레이턴시랑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엔드 투 엔드 타임 투 퍼스트 토큰 레이턴시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이 논문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이 피규어에다가 캡션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제 파란색 리액티브, 빨간색 LTA, 주황색이 LTU, 초록색이 LTU인데요. 이 제안하고자 하는 게 LTUA인데 리액에 비해서 뭐요 밑에 있는 요 값들을 적분을 해봤을 때 뭐 리액티브는 2.25, LTU가 UA 같은 경우에는 214.25인데 이거를 실제로 코스트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코스트로 환산해서 이제 뭐 H백 있는 그 인스턴스라라고 이제 요금 환산을 해보면은 10달러라고 합니다.
예, hours of the day니까, 네, 하루 만에 50만 달러를 뭐 세이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인스턴스가 띄워져 있는 시간 곱하기 인스턴스 곱하기 인스턴스 시간인데요. 뭐, LTUA가 가장 잘 오프마이징을 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레이턴시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에 비해서. 리소스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 뭐 성능이 안 좋다. 리소스 적게 쓰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인데 메모리 잘 쓰고 있다. 네, 잘 쓰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인스턴스 아워에서 보면은 이것도 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잘 쓰고 있다. 리액티브가 전체적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LTUA가 LTU와 LTI가 전체적으로 리소스 쓰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에 따른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인데요. LTUA가 실제로 상당히 리퀘스트가 버스트 할 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빠르게 하고 빠르게 내려가고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고 해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적으로 낮은 레이턴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때의 논문을 이제 좀 정신없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은 실제 실험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신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리더빌리티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리더빌리티가 진짜 너무 좋고 했던 말도 하고 섹션 구성도 너무 이상하고요. 했지만 그림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해서 그걸 좀 고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이거 만약에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좀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연구는 왜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LLM을 옵티마이즈 하는,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그 샘 올트먼이 여러분의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에 GPU가 녹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던 것처럼 LLM을 인퍼런스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잘 쓰는 게 GPU 자원을 잘 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LLM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네, 스케줄링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MS 때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MS에서 이런 거를 왜 아, 했을까라는. AW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WS 다음 가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은 자기네 거 쓰겠지만,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에서도 상당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인퍼런스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건데. 근데 챗GPT나 클로드를 여기서 LLM으로 타겟팅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라만 굳이 서비스용으로 쓰기보다 로컬에서 좀 맞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했냐. 그 앞에서 헤테로지니어스 LLM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LLM을 다룸으로 인한 특징이 뭔가요? 지금 이게 LLM은 음, 인풋으로 타입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쓰겠다라는 게.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LLM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LLM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와 넌 인터랙티브 워크로드 이 두 가지를 그 저희 이제 스테이지 3 예언해봤습니다. 오티미제이션 페이지 네,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모델 타입이 네, 주어지잖아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이제 모델은 정해져 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 타입을 고려한다는 것만으로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MS에서 인턴한 학생이 보고서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뭐 제출을 앞두고 있다. 뭐 쓰고 있더라고요. 깃허브에다가 들어가 제출한 보니까 거는 자기 나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제 홈페이지에도 이 페이퍼가 올라와 있기는 해서 저는 그래도 원래 그 네, 보고서를 다 올리고 맞습니다. 인턴생들. 다 읽고 준비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좀 논문 알겠습니다. 자체가 좀 나이브하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를 또 쓰고 보니까 많이 읽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것도 뭐 주요한 지표일지는 모르겠지만 LLM을 인퍼런스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율하는 그런 논문도 네, 정리해야 생각을 안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분야 연구도 뭐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정철 부장님께서 하시는 연구가 그런 연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네, 것도 그런 의미 있지 기회가 않을까. 됐어요. 거의 네,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LLM을 타겟으로 하진 않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하면은 실제 의미 있겠죠. 예, 그 정도. 그 분야에서. 질문은? 네, 없으시면.